기존 컴퓨터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면 완벽한 신약을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획기적인 신소재를 찾아내면 그런 일들이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뭐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계산법이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혁명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기업 IBM의 심장부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무기를 가졌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IBM이라는 이 거인의 어깨미에 서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미래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함께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부터 전략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치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IBM의 기술력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IBM이 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계 자체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더라고요. 지금까지 무려 85개의 양자 시스템을 300개가 넘는 기관에 배포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숫자 자체도 물론 인상적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의 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큐비트, 그러니까 연산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는 고성능 시스템만 딱 놓고 보면요. IBM이 25개를 배포했습니다. 25개요? 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경쟁사로 꼽히는 구글은 과연 몇 개일 것 같으세요? 그래도 경쟁사니까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한 10개? 아니면 12개? 단 2개입니다. 잠깐만요. 2개요? 25대 둘이라고요, 지금? 네, 맞습니다. 25대 2. 와, 이건 그냥 좀 앞서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른 리그에서 혼자 뛰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현재 IBM의 하드웨어 지배력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죠. IBM의 최신 시스템인 IBM 퀀텀 시스템 2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 규모를 더 실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높이가 22피트, 그러니까 거의 7m에 달하는 거대한 은색 원통형 타워가 있고요. 그 안에 실제 연산을 하는 프로세서는 정말 손톱만한 크기 3개가 전부입니다. 아니 7m짜리 타워 안에 손톱만한 프로세서가 3개 들어있다고요? 그럼 그 나머지 어마어마한 공간은 전부 그 손톱만한 프로세서 하나를 어르고 달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인 건가요? 냉각 장치나 안정화 장비 같은 이거야말로 정말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느낌인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양자 상태라는 게 워낙 민감해서요. 이걸 유지하려면 절대 0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이 필요하고 또 외부 전자기장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런 차폐 시설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만큼 큐비트 하나하나가 정말 예민하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네. 게다가 IBM은 2023년에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헤론 프로세서를 내놨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한 120큐비트 나이트호크까지 선보이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서도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하드웨어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보통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요, 하드웨어를 장악한 회사가 소프트웨어까지 독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애플처럼요. 근데 IBM은 조금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키스킷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그냥 완전히 공개해버렸죠.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IBM 전략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IBM은 당장의 어떤 작은 수익보다는 미래의 표준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미래의 표준이요. 네, 이 키스킷이라는 게 가장 대중적인 코딩 언어인 파이썬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 기반이면 정말 문턱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땠냐면 지금까지 1,300만 건 이상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 키스킷을 통해서 IBM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된 프로그램 회로가 무려 3.8조 회를 넘어섭니다. 네, 3.8조 회요. 숫자가 감이 안 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는 학생, 개발자, 과학자들이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IBM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IBM의 방식으로 코딩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개발자들을 전부 자기네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를 몇 대 더 파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니까요. 나중에 미래에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하드웨어를 들고 나온다고 해도요. 이미 수많은 개발자들이 익숙해진 이 키스킷이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떠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마치 성 주위에 거대한 해자를 파는 것 같네요. 하드웨어의 지배력이라는 성 위에 소프트웨어라는 아무도 넘을 수 없는 해자를 파고 있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아하, 이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 보급으로 초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동시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미래의 개발자들을 전부 우리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라 정말 무서운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란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자 컴퓨터가 우리 실생활에 바로 쓰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오류 문제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오류 문제가 현재 양자 컴퓨팅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입니다. 아까 7m짜리 거대한 타워가 필요할 만큼 큐비트가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주변에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나 전자기 노이즈 같은 것에도 큐비트의 양자 상태가 너무나 쉽게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게 바로 계산 오류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양자 컴퓨터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NISQ 시대라고 부릅니다. NISQ요. 그게 어떤 뜻인가요? 노이즈 인터미디어트 스케일 퀀텀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잡음이 있는 중간 규모 양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잡음이 있는. 그래서 지금 시대를 NISQ 시대라고 부르는 거군요. 아직은 좀 시끄럽고 예민해서 다루기 힘든 아이들 딱 그런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IBM은 이 예민한 아이들을 어떻게 길들이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목표 시점은 2029년입니다. 이때까지 IBM 퀀텀 스타일링이라는 이름의 세계 최초의 오류 허용, 폴트 톨러런트 양자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류 허용 컴퓨터? 네. 이게 성공하면 비로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NSIQ 시대를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 잡음에서 벗어나는 거군요. 그 핵심 기술이 논리적 큐비트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오류를 보정하는 열쇠인 거죠. 혹시 물리적 큐비트 몇 대를 합쳐야 이 논리적 큐비트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 비율이 어떻게 보면 기술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기술로는요.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의 불안정한 물리적 큐비트를 하나로 묶어서 서로 오류로 고정하게 만들어야 겨우 하나의 안정적인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천 개를 묶어서 겨우 하나를요? 네. 그래서 IBM의 목표는 이 스타일링 시스템에서 200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하는 거고요. 이걸로 1억 회의 양자 연산을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럼 혹시 이렇게 비유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되게 시끄러운 시장에서 한 사람이 혼자 외치는 건 잘 안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수천 명이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한 목소리로 외치면 그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처럼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별 큐비트의 잡음을 집단으로 보정해서 하나의 깨끗한 신호를 만드는? 아,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링 시스템에 또 다른 혁신적인 점이 있는데요. 여러 개의 작은 칩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모듈 형태로 연결해서 만든다는 점이요. 수백만 큐비트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IBM은 스타일링 이후 2033년에는 더 거대한 블루 제이 시스템 계획까지 이미 발표한 상태입니다. 와, 2033년까지? 정말 먼 미래를 보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결국 엄청난 자본이 필요할 텐데요. 다른 신생 기업들도 이런 장기전을 과연 버텨낼 체력이 있을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경쟁사들과의 비교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IBM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 즉 재무적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IBM은 양자 컴퓨팅에만 목숨을 건 회사가 아니잖아요. 클라우드, AI, IT 컨설팅 같이 연간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내는 아주 튼튼한 기존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본업이 따로 있는 셈이니까요. 네, 이 사업들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정말 오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이 사업의 밸러스트, 우리말로 하면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 역할을 톡톡히 가지고 있는 거죠. 작년에만 연구개발, 즉 R&D에 75억 달러를 썼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10조 원요? 웬만한 기업의 연간 총 매출보다도 많은 돈을 그냥 연구 개발에만 쏟아붓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리게티, 아이온큐 같은 소위 퓨어 플레이, 그러니까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계속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기술을 서둘러 상용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자금 압박이 심하겠네요. 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주식시장의 변동성 데이터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시장의 평균 변동성을 1로 보는 베타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IBM의 베타는 0.62로 시장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0.6이요? 네. 그런데 아이온큐는 2.54, 리게티는 2.11에 달하죠. 잠깐만요. 베타가 0.62 대 2.54라는 건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IBM 주식은 뭐 잔잔한 호수 같은데 아이온큐 주식은 거의 허리케인급으로 요동친다는 의미잖아요. 겉보기엔 둘 다 똑같은 첨단 기술주인데 안정성 측면에서는 거의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런 재무적 안정성이라는 기반 위에 앞서 말씀드린 하드웨어 배포 규모, 그리고 스탈린과 블루제이로 이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장기 로드맵까지 더해지면서 경쟁사들이 정말 넘보기 힘든 강력한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양저가 컴퓨팅 시장이 미래에 도대체 얼마나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곳에서 예측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2040년까지 시장 규모를 450억에서 1,310억 달러로 보고 있고요. 450억에서 1,310억 달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그보다 더 낙관적으로 900억에서 1,700억 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리는 거네요. 그 안에서 IBM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과 에리 구드링의 분석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는 2040년 시장 규모를 좀 보수적으로 500억 달러로 가정했을 때 IBM이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20%요? 네. 그런데 이 20%라는 수치가 현재 애플이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하, 아까 제가 왜 애플처럼 폐쇄적으로 하지 않냐고 여쭤봤었잖아요. 네네. 결국 방식은 달라도 목표는 애플처럼 파괴 불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겠다는 거였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애플이 하드웨어인 아이폰, 소프트웨어인 iOS, 그리고 서비스인 앱스토어를 완벽하게 통합해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요. IBM도 하드웨어인 퀀텀 시스템 2, 소프트웨어인 키스킷, 그리고 미래의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거죠. 와, 이런 거대한 전략을 추진하는 IBM 경영진의 의지는 정말 확고해 보이네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메인프레임부터 PC, 인터넷, 클라우드까지 모든 기술 변혁기에서 살아남은 기업이라 그런지 그 관록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역사가 IBM의 또 다른 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술 주기에 부침을 겪으면서 위기를 관리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DNA가 이미 회사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다각화된 사업 구조 덕분에 리스크가 아주 효과적으로 분산된다는 겁니다. 리스크 분산이요? 네, 만약 최악의 경우에 양자 컴퓨팅 사업이 예상보다 좀 늦어지거나 실패하더라도요, 다른 사업들이 굳건히 버텨주기 때문에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양자 기술 하나에 올인해야 하는 퓨어 플레이 기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안정적인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IBM의 내부 역량이 정말 막강하다는 건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 기술은 사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외부와의 협력이나 개방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아까 키스킷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IBM 리서치의 책임자인 제이 감베타 스스로가 양자 컴퓨팅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방성이 필수적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키스킷이 바로 그 철학의 가장 큰 상징이고요. 또 다른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 협력도 아주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양자 컴퓨터들은 각각이 고립된 섬처럼 네트워크 기능이 없거든요. 서로 통신이 안 되는군요. 네, 이 연결성, 커넥티비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 장비 기업인 시스코 시스템즈와 손을 잡고 양자 네트워크 프로토타입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IBM의 현재 위치와
양자 컴퓨팅의 미래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IBM은 하드웨어 보급,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이라는 이 세 가지 축 모두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설계 같은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즉 상업화되기까지는 아직 최소 5년에서 10년은 더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5년에서 10년이요? 네, 인내심이 필요한 아주 장기적인 투자 영역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그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가장 중요한 변곡점, 어떤 마일스톤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건 단연코 2029년에 등장할 IBM 퀀텀 스타일링입니다. 네, 이 시스템이 로드맵대로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그것이 바로 잡음을 극복하고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인 유용성, 즉 유저빌리티를 갖게 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양자 컴퓨팅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2029년이 정말 중요한 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IBM의 이 명확한 장기 로드맵과 흔들리지 않는 재무 기반은 그들이 다가올 양자 시대의 핵심 설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IBM이 이토록 복잡하고 또 강력한 새로운 종류의 계산기를 마침내 완성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문제를 풀게 될까요? 어쩌면 그건 단순히 더 좋은 약이나 신소재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인류가 알 수 있는 것의 경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또 그 답을 찾게 될지도 모르죠.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지평 자체를 넓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주 흥미로운 마무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